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섭입니다. 자, 2025년 11월 15일 토요 경마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끝이 났는데 어떻게 하셨는지요? 상당히 어려웠죠? 은근히 어려웠습니다. 경마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경마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적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구멍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그렇게 해서 적중을 한다 하더라도 환수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가 최고의 난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토요 경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전장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고요. 중후반부부터 배당이 좀 터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강타쌤 역시도 중후반부 쪽에 승부처를 모두 몰아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서울 경마와 제주 경마를 비교했을 때는 서울 경마가 조금 난타전이 예상이 되고, 제주 경마는 그에 반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 승부처입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이고요. 자, 제주 경마 승부처는 딱 한 경주, 5경주 하나만 선정을 했습니다. 자, 서울 경마 승부처는 6경주, 8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 경마 승부처는 제주 5경주만 승부처를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7번 지산 레이블이라는 마필이죠. 자, 주행검사 시 초중반 선행력 및 추진력은 2%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으나 종반 발걸음 가볍고 주행도 상당히 안정적인 가운데 추임력 자체가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마이지만 7번 지산 레이블은 그래도 주행 안정과 추임력의 우수, 그 다음에 전반적인 걸음 자체로 봤을 때는 잠재력을 비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7번 지산 네이버는 강력한 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입상의 한 자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7번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필이니까 그렇다 치고, 요번 경주에 요주의가 필요한 마필은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8번 눈이 올까요? 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8번 눈이 올까요? 자, 주행검사 때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데뷔전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행력도 다소나마 양호하긴 했어도 밋밋한 모습이었는데 추임력 자체는 상당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 때는 최선을 추진을 하며 우수한 경주력을 선보이고 데뷔전 시 추진력 및 추임력 모두 부진한 모습. 과연 이전째를 맞이해서 어떤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전격적으로 장추열에서 정정위로 교체를 하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 주행검사 때 보여준 능력이 워낙에 우수했고 요번에 선행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선행만 나서준다면 종반 탄력이 괜찮은 모습이라 요번 이전째의 걸음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8번은 다소나마 덜덜하게 팔리지만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요주의 마필로 8번 눈이 올까요? 자, 겨울철이 됐으니까 눈이 올 때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8번 눈이 올까요도 한번 기대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번 편성 자체도 사실상 11번 나인스피어가 선행을 가는 편성입니다. 자, 11번 나인스피어가 선행을 가는데 과연 끝까지 버틴길 수가 있겠느냐, 내지는 또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그냥 쉽게 가도록 놔줄 것이냐,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마필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제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 7번 미라클 삭스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나르샤 노바도 순발력이 괜찮고, 또 2번 은하칼리스도 칼라스도 순발력이 괜찮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팅길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데, 저는 일단 11번에 대해서는 선행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서 안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마필은 절대 아닙니다. 되긴 되는 말인데 과연 이 마필을 아주 세게 볼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에요. 반신반의.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세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뭔가가 조금 찝찝한 여부를 갖고 있다. 자, 그러면 11번을 조금 덜덜하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놈은 상대적으로 7번 이 미라클 삭스인데, 이 미라클 삭스도요 사실상 완벽하게 봐줄 수 있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요게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 출전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재검 때 모습이 괜찮았어요. 재검 때 모습이 괜찮았길래 우수했길래 복귀전에서 휴양 이후 복귀전에서 출중한 경주력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행 가서 1순을 하면서 멋지게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줘서 조정 하강의 가능성과 한 번 더 연장의 가능성, 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야, 요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7번이라는 말은 공백 이전, 즉 휴양 이전의 능력이 상당히 길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 경주 때가 사실상 3전째를 맞이했을 때 직전 경주가 요 마필의 실질적인 경주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요번에는 무조건 또 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연장성상에서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연속 상승에 따른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성을 띠고 있어서 7번도 11번과 사실상 봤을 때 완벽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뭔가가 좀 찝찝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 안 되는 말은 아니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말이죠.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말인데 뭔가가 좀 찝찝한. 자, 왜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면, 제가 7번이라는 말도 불안 요소와 입상을 대가리를 치고 들어올 가능성, 양면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11번도 선행을 가면 도울 수 있는 말인데 게이트가 외곽이라서 좀 찝찝한 구석이 있다. 하지만 뭐 수용 저격까지 빡빡 깔아놓고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건 다 하고 나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70일이 이 편성에서 인기만데 또 여기에 일본 컴프리트 디바라는 또 신마가 하나 있어요. 자, 요 마필도 주행검사시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차분히 선입전개를 하고 종마 추임력 막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데뷔전 선정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또 선행력이 무난합니다. 그런데다 추임력까지 온팡지게 우수하기 때문에 추임력 측면에서는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개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11번 경주력상 대가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7번 미라클 삭스, 그 다음에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1번 컴프리트 디바, 이렇게 해서 지금 상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예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현재 얘는 또 신발하는 조건이 있고 두 번의 주행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불안 요소 있죠. 그 다음에 11번 나이스피어는 게이트가 외곽이라는 점에서 좀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7번도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얘도 좀 불안 요소가 있어. 그런데 지금 다들 3강 구도로 팔리고 있지만 불안 요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요들 마필들을 차라리 바닥에다 깔고 가고, 제3의 전혀 안 팔리지만 요번 경주 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배당마가 한두가 있는데, 그 마필이 확실하게 배당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여기에 7번, 11번, 1번을 바닥에다 깔고서 3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고로 결과적으로는 터질 수 있는 소지도 약간은 배제할 수 없는 토요제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뭐 입상말 우열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주죠. 7번 글로벌 타임입니다. 뭐 7번 글로벌 타임이라는 말은 사실상 꾸준하게 지금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다 지난번 경주 때 승급전에서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직전 우승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1구원에는 우승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명진불패입니다.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 경주 때 어마무시한 추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보여준 추임력은 막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추임에 쏠려 있다는 것이 아쉬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입상 가능권 전력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취입 일변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가리나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요거는 받치기, 맥시멈 받치기가 베스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번 경기는 7번은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줄 수 있고 1번은 맥시멈 받치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요 마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3파전 양상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500선녀입니다. 지난번 경주시 입상 자체가 얘도 입상을 했지만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을 했던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900m에 첫 도전을 하는 그런 마필이었어요. 그런데 거리 적응력을 어느 정도 무난히 보여줬고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 파스에서는 선행의 느린 편성 만나 선행의 가능성도 높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은 배팅권 가능 전력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음은 5번 이 원룡산이라는 마필입니다. 5번 원룡산이라는 마필은 기본적으로 요 마필은 사실상 능력으로 봤을 때는 대가리급 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지만 절대 대가리를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왜 그러냐면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선취인 여부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확실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던 마필이긴 한데 사실상 선행력도 2%가 부족하고 취입력은 우수하긴 하지만 월등한 능력의 우수만은 아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5번은 이편성에선 취입 일변도의 마필이라고 분석을 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취입마들은 믿어도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번도 맥시멈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 결론적으로. 자, 2번 500선요. 여기에 5번 원룡산. 그럼 이 가운데 한 마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딱 3파전 구도로 보고 싶은 경주.
자, 다음은 토요지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옥석 가리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상대적인 충막감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경우인데 저는 1번 블루렐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선입전개가 가능하고 또 추임력이 출전마 중에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이번 편성이 어차피 인기마들이 누구냐면 1번, 4번, 5번, 6번이에요. 이렇게 4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거든요. 4강 구도로 팔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다들 선행력이 고만고만해. 사실상 다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선행의 의미가 없는 편성이야. 핵심적인 부분은 키포인트는 뭐냐면 느린 편성의 똥말들 편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선행력보다는 중반 이후 추진력과 추임력에서 결판이 나는데 그 추진력과 추임력에서 가장 월등한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놈이 이 중에선 1번이란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상대적인 충마로 읽어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후착은 요 3마리 중에서 고르시면 되는 경주. 이 경주는 대가리가 누구냐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누구를 강하게 때리고 들어갈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인데 자, 일단 4번 행복덩어리입니다. 4번 행복덩어리.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안쪽 게이트에 있는 1번 천산이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또 6번 시원하게가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또 8번 미스 플랜도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4두의 선행마가 버티고 있는 경주야. 그런데 이들 마필들이 다 선입이 돼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선행 일변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선입도 가능하지만 다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행 시에 또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말이야. 그나마도 선입을 하면서 능력이 가능한 마필은 얘가 유일무이하다고. 그러니까 선행도 갈 수 있지만 선입 능력도 검증이 끝났고 종반 추임력 측면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니까 4번 행복덩어리는 상대적인 배팅권의 충마로 읽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 입장인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주행이 겹치는 마필들은 빼고 싶은 그런 편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편성에서 선두권에서는 다들 고만고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번은 선두권이 느린 편성이지만 나름 두텁다고 봤을 때 가장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놈은 4번 행복덩어리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 5번 천상의 별 같은 말은 나는 안 보고 싶어. 연속 상승에 따른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아서 얘는 안 보고 싶은 마필에 해당이 되고 또 8번 미스프렌도 직전 대비 부중이 늘었고 또 외곽에서 선행을 갔을 때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는 마필인데 선행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안 보고 싶어.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저는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이 3강 구도로 팔리는 경주예요. 6번 퀴피드 커맨더, 그 다음에 11번 라운드 벨몬트, 그 다음에 9번 화랑산 전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놈은 4번 서해바다예요. 4번 서해바다가 선행입니다. 단독 선행입니다. 자, 그랬을 때 6번, 9번 같은 마필은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거든요. 4번이 선행이니까 사실 4번이라는 말이 지구력 부족을 보여주고 있고 근간에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선행을 갔을 때의 능력도 사실상 턱걸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상 또 무조건 세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다 부중도 안말에 55기 때문에 이래저래 왠지 모르게 좀 손질이 안 나갑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6번 퀴피드 커맨드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 선입이 가능하고 취입력도 근강교식 꾸준하게 용지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가장 그래도 포지션적인 측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안정적인 전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6번은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1번 라운드 벨멘터와 9번 하랑상 전개예요. 그런데 이 두 마필이 과연 어느 마필이 선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편성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복마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의 향상을 보여주고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아쉽게 4착을 차지했던 마필인데 근간의 착순 이상의 능력을 못 보여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패턴 자체가 기복마 패턴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선행력을 끌어내면 취입력이 하강을 하고 반대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 취입력이 우수하고 이런 엇박자 패턴으로 기복마 패턴으로 들어가니까 입상을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착순권 정도밖에 못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이라서 저는 11번은 좀 덜 보고 싶어. 솔직하게 얘기해서. 게이트도 외곽이고 이래저래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행보 자체는 9번 하랑산 전기가 근간에 능력 끌어내고 소폭 하강하고 능력 끌어내고 소폭 하강하고 요런 아주 안정적이고 경주력의 우상향을 보여주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편성에서는 저는 6번, 9번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보고 11번은 안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상대의 마필, 요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여기다 붙인다. 요거는 배당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번, 9번은 인정을 하고 배당마 하나를 안착을 시키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요 경주 승부처는 아닌데 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주경마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터질 수 있는 경주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터져서 승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도 터지고 제주도 터지면 제주는 일반 경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건 뭐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집니다. 제주 경마도 터집니다. 자, 3번 대명입니다. 강력하게 팔리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60이라는 가부중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우수한 취입력을 바탕으로 아쉽게 3착을 차지했고, 얘도 지금 근간에 보면은 이 엇박자 패턴, 즉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취입력을 앞세워서 우수한 능력을 보여줬으면도 4착밖에 못했으면 요번에는 반대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선입전개는 가능하지만 종반 탄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 말이 3번이 대가리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잘 뛰면 3착까지는 올 수 있지만 대가리 팔리는 말을 3착을 보고서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 가감하게 자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봅니다. 자, 그러면 그 마필 대안마로 가져갈 수 있는 놈이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린다면 2번이 달빛 순정입니다. 요 말이 아까 얘기했던 3번 대명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얘도 기복마 패턴이에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의 상승과 더불어 종반 탄력도 어느 정도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번에 얘네 같은 경우는 재검을 치르고 나왔는데 21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재검 때 모습이 괜찮았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지금 3번이 지금 문현진이를 태웠다는 얘기는 김태준 마방에서 지금 2마리를 출전시켰잖아.
1번 똘똘 용맹과 지금 3번 대명을 출전시켰잖아.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김태준 마방의 승부기수는 누구야? 한영민이야. 어찌됐든 한영민인데 영민이가 똘똘 용맹에 타고 있고 3번 대명에 지금 문현지를 태워놨다는 얘기야. 그리고 60kg의 가부중을 받았어. 저는 이번 파스에서 애가 못 오면 얘는 휴양을 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는 조금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그래서 2번을 상대적으로 이 편성에서는 조금 더 세게 봐줘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주. 자, 그렇다면 충마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이변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배당마를 충마를 놓고 그 다음에 인기마 중에서는 2번 달빛 순정이라는 마필이 재검식 오름이 상당히 우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역시도 모두 배당마를 가져가고 3번 대명이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이 부분이 이번 경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소주값 승부처. 자, 이번 경주는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1번 벌교 데스티노. 엇박자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 편성 역시도 여러분들이 항상 편성을 제가 편성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초반에 스타트 선행을 갈 수 있는 말들이 스타트 타임이 14초 이후에 끊는 말들이야.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선행력 우수만 있고로 능력만 하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선행을 가는 마필이 14초 이후에 끊는 말이라면 일반적으로 한 13초 5에 끊는 말들을 선행만 하고 그러고 뭐 6, 13초 6, 7, 8 이런 말들을 선행마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14초 2라는 건 얘 선행마야 아니야. 선행마가 아니잖아. 그러면 전반적인 이 흐름은 완전히 느린 편성에 개똥말 편성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똥말이라는 건 뭐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투 능력이 없는 말들은 우리는 똥말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추임말 위주로 짜여져 있잖아. 그러니까 추임말들은 믿을 수 있다 없다? 뭐 믿을 수 없다. 자, 그래서 1번 벌교 베스트너 같은 마필은 사실상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건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고 여기에 또 7번 승리바로우즈도 저는 바닥에 깔고 가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1번, 7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충마 자체도 배당마로 가져가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간다. 즉, 이 얘기는 뭐야? 1번, 7번 중에서 한 마리는 부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한 마리가 여기에 붙어가지고 중고배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편성에서는 이렇게 중고배당이 가능한 경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편성도 어느 정도 배당의 메리트를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4번 대보름은 사실상 선행도 갈 수 있지만 추임력 측면에서도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10m에 초출전을 하고 있지만 충마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충마라고 생각해요. 4번이 대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가져갈 수 있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인기마 중에서 1번 히든가드라는 말이 있는데 요 마필도 가져갑니다. 그런데 4번 1번을 단통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4번이라는 단독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버팅기고 있어. 얘가 선행만 하는 거에 대해서 인정.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선입형이 굉장히 얇아요. 그러니까 느리다라는 얘기야. 4번만 빠르고 나머지는 다 느려. 그러면 4번만 우수한 말이에요. 선행력 우수만 있고 능력만이에요. 얘만. 그리고 나머지 구두가 다 상똥말이라는 얘기야. 이 편성은 이경주의 핵심은 바로 이게 문제야. 4번이라는 충마가 버티고 있는데
십두경주잖아. 그러면 나머지 9두는 상똥말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라는 게 이번 경주의 이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랬을 때 4번을 대가리로 놓고 나머지 중에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난타전 내지는 혼전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중에서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충마 자체를 배당마로 잡고 단통은 당연히 4번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2두 역시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요 경주도 삼복으로 배당을 노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말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제가 노림수를 갖고 가는 마필들은 요번 편성의 인기마가 아닙니다. 요 경주는 전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뭐랄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 승부를 가져가지 않은 경주야. 승부를 가져가지 않은 경주인데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동강의 스타라는 마필입니다. 자, 기본적인 선취 위에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특히나 추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고 여기에 기본 선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11번 동강의 스타 같은 마필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자, 그래서 이 마필은 가져갑니다. 자,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판단해 보고 싶고 자, 여기서 또 가져가는 마필이 그나마도 배당만데 9번이 서부스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9번 서부스카이라는 말도 근간에 꾸준하게 경주력에 유지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는데 선행력이 부족하고 나름 취임력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이 편성은 비교적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부족한 선행력 갖고도 선입이 가능하고 취임력의 우수함을 가시할 수 있기 때문에 9번 같은 마필도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추천만은 이번 경주시 추천만은 11번 동강의 스타와 9번 서부스카이 이 두를 추천을 하는데 문제는 충마 자체를 완벽한 배당마로 갖고 때릴 거고 여기에 한 마리 더 붙이는 것도 배당마고 얘네들도 배당마예요. 그래서 이 경주는 승부처는 아니지만 고배당을 기대를 하는 일요제 7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 자,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5경주는 유튜브 승부처. 자, 일단 3번 별빛 여자라는 마필은 뭐 능력상 대가리급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저는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 마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나머지 마필들 뭐 5번 소문대로도 안 보는 마필이고 9번 한라보배도 저는 안 봐요. 자, 이 경주 역시도 저는 터진답니다. 무조건 터진다라고 보는 이유가 당연히 이 편성도 선두권이 느리고 다 기복 내지는 부진마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 3등급의 하위급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경주.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 자체를 완벽한 배당마를 충마로 놓고 단통은 3번 별빛 여자로 때리고 들어가고 여기에 2두 역시도 모두가 배당마를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배당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8경주는 마계부 승부처. 요번 경주는 저는 이 경주를 999를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무조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라서 999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에서 그나마도 인기마 중에서는 8번
이 머스킷 클리브라는 마필을 배팅권에 단통으로 때려보고 싶습니다. 자, 직지점 경주 때는 우수한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을 겸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당일날 체중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점. 자, 요거는 단서 조항이 뭐냐? 당일날 체중이 좀 줄어야 된다. 직전 경주의 부진이 저는 체중의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진으로 보는 마필이라서 8번 이 머스킷 클리브는 체중만 줄어든다면 충분히 자력 입상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배팅권에는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저는 일단 4번이 컴플리트 브로라는 마필이 강력하게 팔리는데 이 편성은 4번이 선행을 가야 베스트인데 선행마가 은근히 많아요. 9번 특급 파티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고 3번 신라의 파이터도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번에는 한별이가 타고 있고 여기에는 기온이가 타고 있고 여기엔 제로가 타고 있어. 그러면 기승술로만 보더라도 4번이 제일 밀리는 기승술이거든. 게이트도 뭐 샌드위치가 되잖아. 얘도 기온이도 발주가 좋은 애고 제로도 발주가 좋은 애인데 한별이는 사실 추임만을 잘 타는 애지 선행만을 잘 타는 애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합의 가능성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4번은 덜 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마의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4번, 9번, 3번이 인기마 3강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얘네들이 경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 마필들의 선정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마 자체도 배당마를 가져가고 여기에 8번 머스킷 클리버를 단통으로 때리고 나머지 마필도 배당마로 가져가니까 얘도 복병 배당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땐 999가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개부 승부처로 해서 999를 기대하고 들어가는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6경주입니다. 제주 마주협회 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 불빛 탄울이 상대적으로 강한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능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는 마필이죠. 선행도 갈 수 있고 또 취임력도 나름 우수하니까 안 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은 저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자, 문제의 마필이 하나가 있죠. 여기서 이 7번 멋지다라는 마필이에요. 사실 이 패턴만 놓고 오면 대가리입니다. 제가 봤을 땐 대가리예요. 7번 멋지다가 대가리인데 문제는 61kg라는 지금 가부중을 달고 있어. 이게 너무 무거워.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이걸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 능력상으로는 대가리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7번은 가부중에 따른 부담으로 될지 안 될지 띄워봐야 안 되는 건데 아무래도 직전 대비 지금 6kg가 늘어났기 때문에 아, 이게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7번도 못 믿고 1번은 상대적으로 대가리급 능력은 이 대가리는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능력은 2%가 부족하거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조교빨이 좋아서 팔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편성은 1번은 사실상 능력이 2%가 부족하고 7번 멋지다는 능력은 대가리급인데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럴까 가부중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는 놈은 9번 지리산이 전개상의 이점을 갖고 있거든. 저는 179를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바닥에다 깔고 가서 충마 자체를 실질적인 능력만을 충마로 놓고 역으로 한번 삼복승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마무리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9경주 재테크 승부처.
자, 일단 팔리기는 6번 픽처가 팔릴 가능성이 높죠. 자, 빼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조건 대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절대 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단통은 6번 픽처로 때리고 들어가지만 얘가 충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부분이 있다. 자, 그래서 6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대가리로 놓고 때려보고 싶진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 편성에서 6번은 단통으로 인정을 하고 충마 자체는 전혀 안 팔리는 전개상의 이점과 더불어 포지션의 이점을 갖고 있는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그 다음에 6번 픽처를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2조 역시도 모두가 포지션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가져가서 이번 편성 자체는 경주력보다는 포지션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배당 공략을 해보고 싶은 승부처다. 바로 재테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제 10경주. 자, 빅토리 승부처입니다. 자, 토요제 10경주 빅토리 승부처. 자, 딱 3마리만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만 갖고 하는데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슈퍼 블루문이라는 마필을 가져갑니다. 저는 뭐 10번은 이 편성에서 안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인 선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입도 가능하고 취입력 측면에서도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인기마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저는 10번은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마필이다. 자, 하지만 나머지 2도는 모두가 배당만을 가져간다. 여타 인기마들, 예를 들면 5번 프리세계라든지 3번 골든 캐쳐 이런 마필들 저는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기마 중에서는 10번 슈퍼블루문만 가져가고 나머지 2도는 배당만을 가져가서 이렇게 3마리만 갖고 전승식 적중을 3복 단방 3쌍 2방으로만 때려보고 싶은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제 11경주. 자, 팔리기는 10번 명성축제, 그 다음에 2번 아르고리치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강하게 팔리는데 저는 10번이 명성축제가 강하게 팔리고 승급전을 맞이해서 감량 5kg까지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도 미세한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통으로는 때려보고 싶고 자 2번 아르고리치라는 마필도 이 편성에서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번도 왜 그러냐 요 마필도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강을 하다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직제전에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에 4착을 차지했는데 다시 한번 득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2번도 굉장히 좋게 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 2번은 하나는 단통으로 때리고 하나는 입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요 10번, 2번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얘는 단통으로 때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충마 자체는 이건 승부처는 아니지만 배당만을 충마로 놓고 또 한 마리도 배당만을 안고 갈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요 편성도 10번이라는 말이 상대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마필 자체가 이 승급전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조금 고전을 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선행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럼 요번 파스에서 선행력이 하강을 하고 외곽 게이트라는 점에서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단통 정도로 공략을 하고 2번도 하고
충마 자체는 배당마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필도 배당마로 가져가서 3복승 3방으로 때리면서 배당 공략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승부처는 아니지만 전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요 편성도 2등급의 하위권 편성, 우리가 흔하게 해서 2등급의 똥편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토요경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내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꼭 대성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타쌤도 화이팅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충성! 자, 내일 모두 잘하세요. 강타쌤 물러갑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정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보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